그냥 인펜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보통 커뮤니티 하면 인펜이나 다른 곳인데, 인펜 기준으로 치면은 투기장 공략이라고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비추를 드립니다. 뭐 그 정도까지. 안녕하세요. 이게 V정보다 좋냐고요? 예, 이게 좋아요. V정은 아무리 빨리 써도 6턴을 쓰죠. V정보다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걸 많이 보고 여러가지 이론을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에 비례해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골드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혼자 하셔도 투기장을 계속 돌 수가 있거든요. 평균 7승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계속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일 퀘스트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1퀘까지 생각하면은 무한 투기장을 충분히 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병력 소집이요. 은빛 성기사단은 투기장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병력 소집은 그냥 제일 좋은 카드고, 단 병력 소집을 한 장 집은 상태에서 2장째는 무기의 총알 횟수가 겹친다든지 그래서 다른 카드를 픽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웬만해서는 그냥 병력 소집 2장 짓는 거 추천드리고, 아이돌 같은 거는 병력 소집이 한 비할 가치가 없어요. 병력 소집이 한 무조건 더 좋은 거고, 성기사단보다 원래 하늘빛 비용이 좋은 거죠. 제가 1캐가 있는데 사냥꾼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사냥꾼 P까지 하고 오늘 방송을 할게요. 원래 8시까지 하려고 했던 거라서 제가 지금 힘들어요. 어그로를 아까 끄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마시면서 할 걸 그랬네. 폭발 사격과 썩은 위액 누더기 골렘은 투기장에서는 거의 동급. 제가 탁베이더 리스트에서 뭐를 위에다 뒀었죠? 기억이 안 나네. 누더기가 왜였나요? 제가 컨닝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탁베이더 리스트가 저렇게 리스트를 만든다는 게 저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되게 기준이 애매한 것들이 있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거예요. 여기 예, 하늘빛 비용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일단 이 엑셀 파일 자체가 조금 UI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서 작성에 있어서 뭐 전공을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폭발 사격이 위했어. 그럼 탁베이더를 한번 믿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콤보 없이 그대로 순수로 같이 픽을 하게 될 경우 누가 더 먼저 픽을 하냐. 그래서 사바나 하늘빛 비룡 은빛 진짜 부대장, 사바나랑 비룡이 나오면 사바나를 집으니까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가 제대로 됐다면은 폭발 사격을 우선적으로 집어야 된다는 얘기죠. 탁베이더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빛 비룡 설명도 제 방송 많이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이제는 좀 질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설명은 꼭 한 번씩 드리는 이유가 이 안에 투기장의 모든 카드 교환 과학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카드가 왜 부대장보다 좋은지. 7승이요. 일단 주문 공격력 플러스 1은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도 돼요.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되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있는 거고. 아, 그런가요?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립니다. 근데 100골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은 지인분들한테 골드를 적당히 배분하지 않았을까.
5코스트 4사 공채죠. 서린보다 1턴 늦게 나오는데 최소 공채가 1이 더 낮아요. 그리고 1이 더 낮고 주문공여 플러스 1이 있지 않느냐 해봤자 주문공여 플러스 1은 5오거도 있습니다. 5오거는 4코스트 5오거 마우사는 4사의 주문공여 플러스 1인데 걔는 쓰레기 카드로 평가를 받고 서리반 서리는 최상급의 카드로 평가를 받죠. 그 1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만 봐도 주문공여 플러스 1은 옵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왜 걔는 그렇게 안 좋은데 얘는 서린보다 훨씬 좋냐? 도적한테 필수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필수예요. 투기장에선 누구한테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컨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런 것들을 넣는 경우가 있고 이거 항상 2장씩 들어가야 되고 근데 투기장에서 써보시면 컨스만큼 안 좋아요. 이거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룡의 공간이 거의 없어서 도적이 주로 애용하는 카드인데 투기장은 어차피 저런 것들이 없고 보통 그러니까 나온 카드들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덱 압축을 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덱 압축을 하는 카드는 제가 아까 말했던 실질적인 드로우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런게 덱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 2 내려놓고 요거 자체가 카드 한 장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잃어도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거지만은 반면에 얘를 어떻게 써도 내가 이득 볼 건 없는 거예요. 풋내기를 내서 3점이 필요해요. 풋내기를 내서 속사를 찾았어요. 그럼 속사로 쏴서 죽이면은 내가 이겼으니까 풋내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속사 때문에 이긴 겁니다. 왜냐면은 풋내기를 덱에 안 넣었으면은 다른 카드를 넣었겠죠. 그러니까 속사가 드로우 됐으면은 그냥 이겼을 거를 풋내기가 한 칸 더 위에 있어서 한 칸 더 위에 섞여서 풋내기로 그냥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덱 압축이라고 보셔야 되고 드로우라는 거는 뭐냐? 카드를 결국 뽑았다 하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이거야말로 최고의 드로우 카드가 아닌가. 네, 낙스 전에는 거의 필수 카드였죠. 채4를 잡으려면은 카드 한 장 값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카드 2장이 들어있는 걸로 간주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채사 하수라도 거기에 공이 1이 아닌 이상 그걸 잡으려면은 보통 카드 한 장 값을 써야 돼요. 예외는 이제 내가 서린 냈는데 상대가 노은 발명가 내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노은 발명가도 서린한테 그냥 잡혔어도 내가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필드 상황 말고 카드 교환상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한 장을 뽑았기 때문에. 코스트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코스트에 적당한 공채가 아닌 이유가 서린보다 1코 비싼데 서린과 공이 같아요. 그리고 1 드로우가 붙어 있습니다. 서린이 얘를 잡으면은 서린의 하늘빛비룡 카운터로 좋은 이유는 잡고도 무려 1피가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수는 하늘빛비룡에 박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서린은 그나마 1피가 남는데 그걸 영능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 1피의 카드 한 장을 안 쓸 수도 있고 문제는 하늘빛비룡은 게임에 나왔을 때 어떻게 잡혀도 내가 카드 교환상에서 손해를 본 건 없는 거예요. 무려 4공에다가 4채를 가지고 있고 카드를 한 장 뽑았기 때문에 돌려받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카드 0장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카드 한 장 값이 아니에요. 하늘빛비룡 일단 깐 순간 얘가 어떻게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드로우라는 거는 결국 10턴 이후에 한 장씩 들어갈 때 제가 오늘 방송을 주구장창 하면서 서로 한 장씩 계속 뽑고 필드에서 계속 상대 거 하나 없애고 그런 상황 되게 많았죠. 그럴 때 서린이 나오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내면 그냥 공채 4, 5인데 하늘빛비룡은 서린보다 1피 낮은 대신 1드로우를 더 보기 때문에 비룡을 뽑고 용병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비룡을 뽑고 다른 걸 내도 되고 거기에 또 끔찍한 건 주문 공격력이 붙어있어요. 이거는 직업이나 덱에 따라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여부가 좀 달라지죠. 도적 같은 경우는 기습 같은 것 때문에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제가 못하시면은 제 설명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고 무조건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투기장을 그분은 평생 잘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저격에 잡혀도
그니까 하늘빛 비룡을 상대할 때 상대가 얼음화살이랑 화작으로 잡잖아요. 1대1 교환인데 하늘빛 비룡을 까는 사람은 1드로우를 받죠. 그러면은 얼음화살을 쓴 쪽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 상대 카드 한 장을 빼고 나는 카드 한 장을 돌려봤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 몇 장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사기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룡보다 V전 같은 카드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코스트비의 필드 영향력에 있어요. V전도 요 3P로 상대 거를 자주 제거하는데, 자주 제거할 경우에는 상대 카드 한 장 빼니까 1드로우랑 마찬가지고 1코스트 차인데 0, 2, 방 1 놓고 그 직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늘빛 비룡보다 중요하고 3점이 영웅 직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드 영향력도 7코스트 타이밍은 불기둥 견디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룡보다 좋은 카드들이 조금 있다. (12승) 자주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3승도 겨우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 제 QA 게시판인데 고블린과 놈 투기장 메타 변화 정리 라고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네, 냥꾼 픽할게요. 실력 평준화 상급자들의 승률 감소 여기 10번이요. 예전엔 초심자들이 서린이나 허사비같이 좋은 하수인들은 열심히 지웠어도 랩터 같은 기본적인 하수보단 쓸데없는 주문 카드들을 종종 픽하곤 했다. 그런데 이젠 하수인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정석을 잘 모르는 유저들도 원치 않게 하수인 중점적으로 덱을 구성하는 일이 흥해졌고 그 결과 상급자들에게 꽁승을 주는 주문 도적 등의 비율이 낮아졌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고노 나오기 전과 고노 나온 후로 치면은 승률이 현저히 줄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 활동을 했던 게 이제 각 직업별로 픽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 그러니까 9개를 그냥 한 번씩 조작 없이 한 건데 12승이 그때 당시 4번이 나왔어요. 12승 4번에 11승 한 번 나왔고 승률을 구하니까 거의 딱 80%를 조금 넘더라고요. 그 9판에. 그러니까 9가지 직업이니까 보스같이 좋은 직업은 한 번밖에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성기가 있었는데 왜 승률이 감소를 했는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승률이 오른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장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잘하시는 분들 중에 고노 이후에 승률이 오른 분은 제 생각에는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수인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임을 보면은 중립 주문은 없어요. 중립 주문은 없고 모든 직업은 그러니까 모든 확장에서 이렇게 카드가 추가될 때 직업별로 카드들을 추가하고 특히 고블린 놈 같은 경우에는 중립 하수들이 대폭적으로 많이 추가됐는데 그러면은 덱을 구성할 때 주문을 뽑을 확률보다 하수인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늘은 거예요. 고블린 노움 나온 이후로. 근데 원래 투기장을 잘 하려면은 주문보다 하수인 비율이 현저히 높아야 되고 그거를 모르는 초심자들도 주문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수인들을 집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의 승률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저 TT5님이 말씀하시는 요새는 가면 돈 다 까먹음이라는 게 투기장을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승률이 더 오른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런 거를 집지 않고 랩터 이런 걸 안 집고 이런 거를 집는 것 때문에 승을 헌납을 합니다. 고수분들한테 투기장. 근데 이제는 랩터 대신 신비한 폭발이 안 나와요. 오히려 랩터가 더 늘었어요. 2코스트 하수가 엄청 늘었고 3위 하수도 늘었고 문병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잘 모르고 주문을 막 집는데 잘 모르고 그냥 하수를 막 집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사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바이턱 드로그 같은 거 생겼죠. 거의 센진값 하는 카드가 일반 등급에 생겼고, 서린급 하는 카드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서린이랑 1대1 교환되는 카드도 들었고. 실력이 더 좋은 분이 비슷한 카드 덱인데 지는 이유, 그러니까 상대가 덱이 훨씬 좋은 게 아니라 나도 덱이 좋고 상대도 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졌을 경우에는 일단 실수를 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실수한 게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럼 그거는 그냥 드로우 운으로 갈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스스톤은 운빨이 심한 게임이고 투기장을 3번 질 때까지 하는 것 차이로 실력을 겨루는 거지, 심지어 3번이라고 해도 대지운이 없으면은 그냥 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까 법사로 7승을 했잖아요. 그 덱을 똑같이 투기장에서 한 번 더 돌면은 그 덱이 10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12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3승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3승 아래로는 좀 안 나올 것 같은 덱인데 3승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나온 결과를 다 일일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단지 자기가 실수한 게 있는지는 찍고 넘어가야 되죠. 자기 픽이 안 좋았거나 자기 게임 중 어떤 선택이 안 좋았었나, 그거는 조금은 알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운이 안 좋아서 그냥 진 거지 하고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실력 향상이 안 생기겠죠. 공략이 무음이 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죠? 보면 어떤 카드가 좋고 나쁘고는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요렇게 리스트를 짜 놓은 거를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한테나 시키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카드들의 강함 차이를.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미리 그 정리를 해놓은 거를 그분은 낙스나마스 나오기 전까지 했었고, 그거를 토대로 제 생각에, 그러니까 트럼프랑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맞춰서 바꾼 거고,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저도 절대로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카드나 아주 안 좋은 카드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사이를, 그러니까 그 붉은 느지 레터가 여기 상급, 데스위기 중급에 있는데 이 차이를 아는 분들은 진짜 적다고 봐요. 오히려 컨스는 잘하시는 분들이 랭크게임은 다른 분들 덱을 본다든지 대회를 본다든지 하면은 감을 올 수가 있는데, 투기장은 개인 방송을 보는 거 말고는 어떻게 배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스 고수분들 중에서도 투기장은 다들 똑같이 하지 그냥 카드 잘 터지는 사람이 더 잘 이기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컨스는 잘 못해도 투기장을 그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략이 뭐 무의미하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공략이나 다른 분 공략이 도움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공략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것에서는 아무칼나를 집는 게 공채가 1과 2가 차이 나고, 내가 야수를 과연 이거를 내려놓고 몇 마리나 소환할 수 있을까. 독수리를 은근히 픽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무칼날은 독수리보다는 훨씬 좋아 보여요. 심지어 7턴부터는 영능 더해서 5딜이 들어가죠. 약간 절망적인 픽인데 카드 한 장 값에 제일 하는 걸 씹습니다. 그물거미가 살상명령보다 교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물거미를 집으셔야 돼요. 이교도 지도자는 사냥개 조련사보다 좋죠. 사냥개 조련사가 지금 야수 비율은 괜찮은데 막상 실전에서 그냥 4코스트 4-3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교도도 있긴 있는데 4코스트 4-2로 나가는 경우가 1 드로우라도 봤으면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 제가 진판이었나요?
이교도가 노움이랑 그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죠. 1드로라도 봤으면은 이교도는 아무튼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사냥개 조련사는 저 도발을 걸어준다는 게 이교도가 1드로 볼 확률보다 낮아요. 그 채 1밖에 차이 안 나고. 어차피 채는 다 기본 미달이니까. 기준 미달이죠. 기본 미달이 아니라. 카드 코스트 분배는 고루고루 있으면 좋아요. 고루고루 있으면 좋은데 제 카페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쓴 글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고, 5코스트 이후부터는 얘가 어차피 그 제 턴에 나와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적어요. 그러니까 전쟁 골렘 같은 거는 처음 핸드에 들고 갈 게 아니고 결국 7턴 안에 7턴에 나오냐는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코스트 이후부터는 마나 커브가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 7코, 8코, 9코 이런 애들은 어차피 그냥 나중에 나올수록 좋다, 나중에 나오면 좋다 라고 봐야 되니까 6코스트 이후 카드가 한 장도 없어도 11승이 잘 나와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5코스트 이후 카드가 한 장도 없는 경우는 11승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4코스트가 맥스인 거죠. 5코스트 카드가 한 장도 없어요. 그런 11승이 잘 안 나오는데 6코스트부터 한 장도 없어도 11승이 나오는 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코스트와 2코스트는 같은 코스트로 간주합니다. 왜냐면은 1턴은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수인은 2, 3, 4코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먼저 필드 잡으면 그냥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냥 막말로 먼저 필드 잡으면 역전이 안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2코부터 4코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따라서 2코의 이제 최고 전원인 3, 2 공차의 하수를 가진 하수들은 보편적으로 데스윙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코스트 하수가 한 6장 있는 상태에서 랩터랑 데스윙 중에서 어떤 카드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가, 데스윙이 그대에 들어가는 게 더 도움을 줘요. 근데 2코스트 하수가 한 장도 없는 상황에서 랩터랑 데스윙 중에서 한 장을 골라야 된다. 저는 반드시 랩터를 집는 게 실질적인 게임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2턴에 영능 쓰는 거랑 랩터 쓰는 차이죠. 데스윙은 10턴까지 못 써요. 불기둥은 그래서 서리바람 서린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불기둥은 제일 많이 만나는 직업이 마법사긴 하지만은 모든 마법사가 불기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론을 갖추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불기둥이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 아까 제 덱에 없었고 심지어 덱에 있어도 핸드에 안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막 내다가 불기둥 맞고 죽으면은 그건 유저 과실이죠. 그건 유저 과실인데, 단지 4코스트까지 하수 중에서 불기둥이 크게 상관이 없는 하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붉은 십자군 성전사나 서리바람 서린이나 그 벌목기 4코 4-3 있죠. 그런 것들은 불기둥에 약한 하수로 간주를 안 해요. 두 번 치기 때문에. 불기둥을 쓰는 턴에 불기둥을 견디는 하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보통 불기둥을 맞은 쪽에 오히려 이기고, 제 방송에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기본 카드 노움이 뭔가요? 카드 살 때?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폭발 사격이랑 일제 사격 한 장씩 있어서 대마보사 집을게요. 그러니까 주문 공격 플러스 1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덱 유형에 따라서는 조금 신경 써요. 일제 사격 2장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데 각이 잘 안 나옵니다. 직딜도 안 되고. 나머지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집어요. 실바는 아주 좋은 전설이고, 데스윙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죠. 간혹 탁베이더 리스트 봐도 사냥꾼 같은 직업은 데스윙이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드 한 장 값을 제일 할 수 있는. 네, 상당히 안 좋긴 하죠. 근데 갑보기님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섭섭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이다는 딱 나왔을 때 공채가 2라서 랩터보다 조금 안 좋은 카드예요. 공감은 침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루이드 제외하고는 별로 픽할 기회가 없죠. 제가 침묵은 되게 한 장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주파가 나왔어도 더 좋은 거 있으면 주파를 버릴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고감은 상당히 집을 일이 없어요. 되게 안 좋은 카드예요. 이거 이제 최고 존엄이죠. 여기 있는 모든 카드들 중에서 이 카드보다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희귀 등급이냐 영웅 등급, 전설 등급이 몇 개 나오냐 싸움이 아니라 그냥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전설 다 필요 없어. 수리검포 하나 있으면 돼. 캐른이랑 수리검포랑 만약에 동시에 픽할 수 있으면은 제가 뭘 픽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바나랑 수리검포도 조금 고민되는데, 근데 사바나보다 수리검포 집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아이도 수리검포 덕분에 카드 값을 하게 됐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바나보다 우선적으로 픽해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만약에 같이 픽할 수 있다면. 빙덧보다는 성기사단 기사가 영향력이 커요. 물론 5코스트가 지금 너무 많긴 한데 이 정도는 아직 괜찮죠. 예, 수리검포는 무조건 좋아요. 수리검포가 왜 좋냐 하면은 또 끝이 없는데, 오늘 방송 초반이었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물거미 늑대인간, 이거는 속사는 그냥 얼음화살 같은 카드의 상위 호환이죠. 어차피 얼음화살을 얼리는데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그냥 얼린 것만으로는 교환이 안 된 거잖아요. 3점이 직딜에도 필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속사는 핸드가 없을 때는 1드로우를 하기 때문에 얼음 화살보다 좋은 카드입니다. 마우사에. 네, 빛의 정의 같이 실질적으로 교환 효율이 안 좋은 무기 말고는 모든 무기는 드로우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지도자보다 나한테 실질적인 핸드에 도움을 주는 카드는 수리검포입니다. 왜냐면은 수리검포는 필드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와 필드는 결국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먼저 필드를 잡으면은 핸드가 말라도 게임을 유리하게 끌어나가면 그만이고, 오히려 정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핸드가 더 안 마르게끔 해주겠죠. 반면에 드로우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거를 코스트 한계 때문에 다 내지도 못하고 나오는 족속 필드를 내주면 끊어지기 때문에, 드로우와 필드, 핸드와 필드는 밀접한 관계,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그거 두 개를 관리하는 게임이죠. 영웅의 피는 3순위고 자기 핸드랑 필드 상태를 관리하는 게임인데, 그걸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운빨 카드들이 좀 있는 거고, 드로우도 뭐 운빨이 심하고, 아무튼 때문에 이교도보다 실질적으로 나한테 카드를 더 주는 카드는 수리검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화면 좀 크게 하라고요? 다음 방송 때 고려해볼게요. 운영하기 가장 힘들고 안하는 게 나은 직업은 전사, 그 다음이 흑마법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사, 흑마, 사냥꾼 이렇게 나왔으면 사냥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길 잃은 타조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노움을 짓겠습니다. 흑마의 영능은 필드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드로우예요. 흑마 영능보다 더 실질적으로 카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도적의 영능입니다. 흑마 영능만 쓰다 보면은 그 카드들을 다 쓸 수가 없고, 결국 흑마는 먼저 필드에 하수들을 내고 이후에 매턴마다 2장씩 보는 직업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필드를 잡았을 때는 모든 직업 중에 흑마 영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필드를 잡을 확률